안녕하세요. 제페토 크리에이터 인형새댁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페토 3D 아이템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따로 이제 구독자님들 파일을 피드백도 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일수록 특히 내 지금 현재 실력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템이 지금 내 실력에서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레벨의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이템 제작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제가 조금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긴 말 않고 바로 PPT와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아이템 만들기의 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아이템에는 템플릿 아이템이 있고 3D 아이템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모두 여기 이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이제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템플릿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어떤 색칠용 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이렇게 카탈로그처럼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내가 그냥 크롭푸디를 만들고 싶다. 크롭푸디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왼쪽에는 3D 이제 프리뷰 화면, 미리 보기 화면이고 오른쪽에는 가이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가이드 이미지에 맞춰서 포토샵이나 혹은 무료 드로잉 어플로 간단하게 그림만 색칠만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로드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업로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는 평면에 색칠을 했을 뿐인데 아이템은 입체적으로 3D로 만들어져서 캐릭터가 이걸 입고 포즈도 취할 수가 있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업 따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서비스 전체를 템플릿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 아이템들인데요. 이렇게 텍스처를 잘 사진만 조합을 하면 좀 사실감 있는 바지도 만드실 수 있고요. 템플릿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이죠. 이 영상 먼저 보시고요. 제가 되게 자세하게 포토샵으로 하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3편인 이유는 사실은 1, 2편이 제가 제 채널 말고 어도비 코리아에서 따로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도비 코리아 채널에 가시면 1편 그리고 2편 포토샵으로 아이템 만드는 법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지부터 후드 점퍼, 네일까지 3개나 만드시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이제 영상을 시청을 정독을 해주시면은 내가 웬만한 템플릿 아이템 만드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정도의 실력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D 아이템은요, 당연히 이제 내가 3D 모델링부터 해서 만든 아이템을 말을 하겠죠. 앞에서는 제페토가 만들어준 3D 모델링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색칠만 해서 입힌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템플릿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만들기가 쉽다겠죠. 가장 큰 단점? 만들기가 쉽다겠죠.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그만큼 똑같은 쉐이프의 아이템이 넘쳐나기 때문에 좀 판매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없다는 거, 그런 게 단점이었고, 이제 3D 아이템의 단점, 어렵다. 장점,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 아이템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좀 수월하게 인기 아이템에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타투 아이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 친구가 착용하는 렌즈, 헤어, 신발 이런 거 모두 다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D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 3D 아이템과 관련된 문의가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원피스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3D 아이템은 보시면 당연히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실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제페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마야라는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이제 유료이고 라이선스 비용이 좀 비싸요. 비슷한 어떤 자매품으로 역시나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3D 맥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 그래픽, 또 배경 모델링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던 툴이고, 제페토를 내가 엔잡의 일종 혹은 취미 부업으로 하실 때는 무조건 블렌더죠. 블렌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료니까. 내가 라이센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강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독학을 하기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또 유니티라는 게임 개발 엔진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페토가 이제 이 유니티라는 게임 개발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죠. 근데 이게 좀 혼동하시는 게 블렌더든
뭐 유니티든 이거를 뭔가 제페토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포토샵처럼,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만든 포토샵처럼 제페토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제3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3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 둘 다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3D 아이템 만들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액세서리 말고 의상의 경우에는요 주로 이렇게 초반에 이 이제 제페토에서 베이스 셋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나 무료로 그 어떤 파일을 제공해줘요. 그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페토 몸통이 들어있는데요. 그 몸통에서 이렇게 옷 모양으로 떼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떼어낸 다음에 조금 불풀려요. 이렇게만 해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의상의 형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폴리곤 수를 높여가지고 주름 같은 걸 묘사를 해주거든요.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어떤 전체적으로 모양을 좀 잡아주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당 의상에서 필요할 만한 어떤 추가 파츠들을 달아요. 뭐 주머니, 뭐 지퍼, 뭐 후드, 카라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우리가 무한 수정을 하게 돼요. 무한 수정이라고 한 이유는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원래 2월 17일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페토의 아이템 만들기 규정이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는 편인데 이 2월 17일에 이 규정이 굉장히 메인 업데이트였어요. 그래서 폴리곤 수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제페토는 하이 폴리곤 고사양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폴리곤이라 하면 아이템의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면의 하나하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면의 조각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꽤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예시로 든 저기 이 바지의 경우에는 하이는 5000 폴리곤 이하라고 적혀 있죠. 이제 3D 좀 하시는 분들은 쿼드 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쿼드 아니고 쿼드 반쪽엔 그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조 기준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습니다. 쿼드로 하면은 뭐 이거 한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써 이렇게 막 주름도 다 묘사를 하고 디테일을 더 하셨더라도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만들 땐 다시 리토폴로지를 하시던가 해서 폴리곤 수를 좀 다운시켜주고 이것들은 이제 노멀맵 같은 걸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폴리곤에 대한 것도 카테고리별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텍스처에 대한 계산법이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페토만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델링을 한 걸 포토샵이나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넘겨서 이제 색칠을 예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맵이라고 불러요. 맵, 텍스처 혹은 맵.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맵 혹은 텍스처를 개수에 상관없이 다 해서 1메가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이제 3D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은 기본이 2048 사이즈잖아요. 뭐 더 고사양 게임은 4K까지 사용을 하고 텍스처 맵을요. 근데 아니올시다. 우리 제페토에서는 512픽셀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칠한 맵 있잖아요. 텍스처 이게 유니티에서는 알베도라고 하지만 언리얼에서는 뭐 디퓨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알베도 또는 디퓨즈 혹은 그냥 색칠한 맵 이게 2개 정도가 들어가요. 압축을 하시면 뭐 3개, 4개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은 좀 미묘하게 그런 화질구지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베도 맵은 2개 정도 혹은 1개, 2개 정도밖에 안 쓰고요. 노멀 맵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파란색, 보라색으로 알록달록한 맵이 있는데 이 노멀 맵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막 주름 같은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에는 주름이 없는데 이 노멀 맵을 사용하면 마치 실제로 주름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멀 맵도 512 픽셀 사이즈인데 이거는 압축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딱 1메가가 돼요. 뭐 여기에 추가로 이펙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HDRI 맵을 넣기도 하는데 그거는 막 거의 막
50픽셀 이하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이 맵 용량을 계산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과정에 들어갑니다. 맵을 어떻게 중요한 정보를 512픽셀 안에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게 노하우이자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넘어가서 머터리얼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신체에 해당하는 스킨이라는 쉐이더는 여기 개수에 들어가고요. 램버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마스크에 기본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쉐이더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킨 포함 5개. 그래서 아이템을 만약에 이렇게 완성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는 사실은 주름이 거의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노멀 맵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실제 주름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제가 집어 넣은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템을 완성했을 때는 홍보까지 이제 잘 연관해서 해주셔야지 이게 홍보하는 게 처음에는 별로 뭐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아이템이 쌓여가고 또 이러한 홍보 피드가 이렇게 좀 통일된 스타일로 잘 쌓여가면은 후반부에 이제 유입되는 구매자들이 보기에 확 그 샵의 성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는 꼭 이걸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